기억하시고요. 요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왜 행동 강령이냐? 행동 강령이 원래 큰 개념이었어요. 원래 십몇 년 전부터 행동 강령을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강조했었다가 금품수수의 금지 항목이 청탁금지법으로 나오면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행동 강령도 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개정된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재배정 신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촌 동생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왔는데 우연히 뽑아서 왔는데 내 앞에 앉았어요. 이거 처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리하면 안 되죠. 아무리 공정하게 무작위로 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 사촌 동생이에요. 내 일과 이 개인사가 겹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사한테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저기 과장님, 저희 사촌 동생이 저한테 민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사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업무 처리를 바로 옆 사람한테 옮겨줘요. 이 사람 것만 직무 재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꿔주는 원인은 이 동료한테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해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촌 동생한테 얘기해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처리하면 너 큰일 난다. 안 된다. 이거 나도 내가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너 거기 가서 내 사촌 동생을 얘기하면 안 된다. 입단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동료한테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상사는 그냥 업무만 바꿔줘야 돼요. 그걸 바꿔서 공정하게 일처리도 하고요. 나도 오해 가능성이 없어지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 직무 재배정 신청입니다. 두 번째가 임원의 민간 문제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지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뭔가 감투를 써요. 저도 소방청의 갈등관리위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감투를 쓰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기서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저기서 돈 받는 거 아니야? 저 뒤에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왜? 임원이라든지 지사장님들은요 이 지역사회에서 이 근로복지공단을 대표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업무 협업, 그 기관 대 기관의 협업 차원에서 뭔가 감투를 썼다면 신고만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신설, 직무 관련 사적담원 행위 금지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산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사촌,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친척들이 와가지고 노무사한테 상담받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요. 야, 52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50분의 10분 휴식 중에서 10분 휴식도 52시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참 상담을 하겠죠. 그러면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우리 업무 말고 법에 대해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공개된 정보 내에서 상담해 주는 거 돼요? 안 돼요? 공개된 정보는 상담해 주거나 얘기해 줘도 돼요. 사적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회사 내부에 공적인 비밀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돈 많이 타낼 수 있어.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그런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설명 다 해주고 나서 얘네들은 고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밥 한 번 살게. 요거 하죠. 밥 얻어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얻어먹으면 안 돼요. 대가성으로 봅니다. 얻어먹으면 안 되고요. 찾아오기 귀찮은 분들은 뭐 보내죠? 기프트콘을 보냅니다. 기프트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가성으로 봅니다. 그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번째, 가족 채용 제한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3급 공무원인데요. 시청에. 근데 거기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 드세요? 이상하죠? 냄새가 나죠? 누가 봐도 이상한 건 누가 신고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 신고해도 이상하지 않은 영역이 보이면 오해 가능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고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근로복지공단의 알바 자리가 나와서 너무 좋아서 우리 조카를 채용하고 싶어도 얘를 특혜줬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우연히 했어요. 내가 근무하는 걸 모르고 우연히 여기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면접 보러 왔대요.
얘 아는 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 담당자, 우리 동료, 우리 선배가 여기 면접관으로 들어가요. 가가지고 선배님 우리 조카예요. 인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사시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요. 우리 언니가 여기에서 근무하는데요.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하는 순간 잘려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조카가 저 근로복지공단에 꼭 근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봐. 그거 보니까 몇 살이야? 내가 NCS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얘기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인사 담당자 내역 중에서 요런 건 좀 더 많이 본다더라 이번에.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내가 우리 회사에 합격하는 비법 좀 알려줄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합격할 때 나는 이런 준비를 했어. 내 노하우예요. 알려줘도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도 돼요. 그 차이 인지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공과사 구분하라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다. 수의계약 체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가 금은방을 하는데 되게 싸게 해주겠대요. 수의계약 체결하면 회사 돈을 아낄 수 있대요. 아끼지 마세요. 그냥 공정하게 하세요. 왜 아끼는 것보다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 나라장터에다 올리면요, 별은 별군데서 입찰이 들어와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것보다 공정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적 제한. 요거 있는데요. 퇴직자들 제일 머리 아팠죠? 퇴직하시고 나서 명함 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님 죄송해요. 요번에 윤리 행동 강령에 이런 게 있어서 뵈면 제가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좀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그때 봬요. 만약에 우리가 퇴직을 했는데 우리 후배가 지금 현재 근무해요. 근로복지공단에. 명함 들고 찾아오시겠습니까? 찾아오면 상대방이 곤란한데? 안 찾아오시겠죠? 정말로 친하면 명함 들고 안 찾아옵니다. 왜? 상대방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명함 들고 찾아온다는 건 안 친하기 때문에 영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이렇게 잘 나쁘지 않게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선배님 나중에 편할 때 한번 봬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는 일 얘기 안 하고 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거나 오시더라도 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 공개된 곳에서만 만나시면 됩니다.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이에요. 이게 뭐냐? 예전부터 이 윤리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요. 왜 시청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부탁하러 전화하면 그거 거절 못했죠? 민간업체도 똑같아요. 민간업체도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심사 나갔다가 보니까 저쪽에 운동장이 되게 좋아. 근데 우리 회사는 운동장이 없어. 저 운동장 빌리면 될 것 같아. 눈여겨봤어요. 근데 거기가 민간기업이에요. 전화해서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희가 체육대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운동장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내가 그 회사를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어떨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찰을 담당하고 내가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 비품 구입하는 데에서 인테리어를 담당합니다. 저기요, 우리 집에 인테리어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견적 좀 보내주실래요? 그럼 얼마나 싸게 해줄까요? 본인들의 사업비 포기하고요. 무조건 할인해서 보냅니다. 그거 다 뭐예요? 차액이 금품수수 금액이에요.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우리도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째가 사적 노무 요구 금지입니다. 우리가 그 회식 끝나고 나서 이 회식 자리에서 끝나고 나는 술을 마시고 차를 갖고 왔는데 동료가 술을 안 마셨어요. 같은 방향이에요. 자, 대리운전 부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적 노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드신 분이 대리운전을 신청하시고 옆에 앉혀가야 돼요. 근데 동료지간이라 정말 동료지간이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대리운전 내가 해줄게 이번에는 근데 다음부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관계에서 문제가 되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거절하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힘든 사람한테는 부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직무관리자 거래 신고예요. 아까 30% 할인해줄게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사기업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부하 직원이. 월급날이 돼가지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월급날이 돼가지고요. 과장님 30만 원 언제 주세요? 저 빨리 뭐 카카 갚아야 돼요. 그랬더니 일폭탄을 주더랍니다. 다음날 또 얘기했대요. 과장님 3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일폭탄을 주더랍니다. 아마도 정말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죠? 돈 주기 싫어서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오해 자체가 조직 문화에서 되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관련자하고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되게 짧은 시간에 제가 되게 급하게 했는데도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오늘 이 시간 중에서 그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무조건 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